무당산의 아침은 언제나 고요했다. 천년을 이어온 도가의 성지. 구름도 잠시 쉬어간다는 천주봉 아래 진무는 마지막으로 대전을 향해 삼배를 올렸다. 사부님, 다녀오겠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박석에 닿았다. 그의 낡은 도복 소매자락으로 산바람이 스산하게 파고들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무당의 보호를 받는 도사가 아니었다. 칼바람이 부는 강호의 한복판에 던져진 이름 없는 낭인이 되는 것이다. 진무는 보찜을 고쳐맸다. 보찜 안에는 갈아입을 옷 한 벌과 말린 육포 몇 조각, 그리고 사부님이 비상시에만 열어보라며 쥐어주신 낡은 서신 한 통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 매달린 무쇠검, 청명검의 무게는 그 어떤 짐보다 무거웠다. 날은 무디어 보이고 검집은 투박했으나 그 안에 담긴 무당의 혼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사그락, 사그락. 돌계단을 내려오는 진무의 발소리가 산새 소리와 섞였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코끝을 감돌던 청명한 소량기는 옅어지고 대신 매캐한 흙먼지 냄새와 사람들의 땀 냄새가 섞인 묘한 악취가 짙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속세의 냄새였다. 후. 진무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내뱉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탁한 공기. 단전에 모여있던 맑은 진기가 순간적으로 요동쳤다. 이것이 강호의 기운인가? 산 아래의 첫 마을 현무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현무진은 무당산의 입구이자 강으로 통하는 관문이었다. 저작거리는 온갖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 싱싱한 잉어가 왔어요. 북해에서 갓 잡아 올린 놈입니다. 비단이 서푼, 단돈 서푼. 거기 가는 도사 양반. 관상 한번 보고 가. 사람들의 고함, 수레바퀴 구르는 소리, 짐승의 울음소리가 뒤엉켜 거대한 파도처럼 진무를 덮쳤다. 20년 가까이 조용한 산사에서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듣고 살았던 진무에게 이 소음은 마치 전장의 북소리처럼 들렸다. 진무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인파를 헤치고 걸었다. 그의 눈에 들어오는 세상은 사부님이 말씀하시던 아름다운 강호와는 거리가 멀었다. 길가에는 구걸하는 거린들이 즐비했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자들은 그들을 벌레 보듯 피하며 지나갔다. 힘 있는 자는 거만했고 힘없는 자는 비굴했다. 도는 어디에나 있다 하였으나 이곳에서는 도가 보이지 않는구나. 진무의 발걸음이 무거워질 무렵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던가. 그는 허기를 달래기 위해 눈앞에 보이는 낡은 깃발이 걸린 객잔으로 향했다. 물레객잔. 구름이 오는 곳이라. 이름은 그럴싸했다. 끼잉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객잔 문이 열렸다. 어서 오십시오. 점소이의 인사는 활기차지 못했다. 객잔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은 고작 서너 테이블뿐이었다. 그마저도 목소리를 낮추고 눈치를 보며 밥을 먹고 있었다. 진무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보찜을 내려놓았다. 오래된 나무 탁자는 끈적거렸고 젓가락통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다. 국수 한 그릇 주시게. 고기는 빼고. 네. 금방 나옵니다. 점소이는 힐끔거리며 주방으로 사라졌다. 진무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손님들의 표정엔 하나같이 불안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마치 맹수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초식동물들처럼. 무슨 일이 있군. 무당의 신법인 양이심공을 익힌 진무의 감각은 예민했다. 객잔 안을 감도는 기류가 심상치 않았다. 주방 안에서는 훌쩍거리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고 주인 노인의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쾅. 객잔의 문짝이 부서져라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살기가 들이닥쳤다. 서너 명의 손님들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주인장, 나왔다. 얼른 튀어나오지 못해? 걸걸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곰 가죽 조끼를 걸친 거구의 사내였다. 얼굴을 가로지르는 흉터, 허리춤에 매단 육중한 박도. 그 뒤로 뱀 문신을 목에 새긴 졸개 5이 킬킬거리며 따라 들어왔다. 하북 일대를 주름잡는다는 사파의 말단,
흑사파의 행동대장 철호였다. 주방에서 주인 노인이 허겁지겁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다. 아이고. 철호 대엽. 오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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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호가 노인의 말을 비꼬며 흉악하게 웃었다. 그가 성큼성큼 걸어가 빈 의자를 걷어찼다. 의자가 공중을 날아 벽에 처박히며 산산조각이 났다. 와장창. 이번 달 보호비가 늦잖아, 영감탱이. 우리 형님들이 목이 말라 술을 못 드시고 계신단 말이다. 네, 대엽.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요즘 흉년이라 손님도 없고.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노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하지만 철호의 눈에는 자비란 없었다. 그는 꿇어앉은 노인의 어깨를 발로 지그시 밟았다. 시간을 주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앙! 철호가 발에 힘을 주자 노인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객잔 안의 손님들은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다. 강호의 의리는 책 속에나 있는 말이었다. 현실은 잔혹했다. 그때 주방 커튼이 젖혀지며 앳된 소녀가 뛰쳐나왔다. 노인의 손녀였다. 할아버지. 으앙. 우리 할아버지 괴롭히지 마세요. 소녀가 철호의 다리에 매달렸다. 철호는 귀찮다는 듯 다리를 털어 소녀를 내동댕이 쳤다. 이건 또 뭐야? 오호라. 철호의 시선이 바닥에 넘어진 소녀를 훑었다. 음흉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다. 돈이 없으면 이걸로 대신해도 되겠는데? 형님 술시중들 계집아이 하나 필요하던 참이었어. 안 돼. 제발 손녀만은. 노인이 철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철호는 혀를 차며 도의 손잡이를 잡았다. 에잉, 늙은이가 말이 많아. 팔 하나 자르면 조용해지려나? 서늘한 금소금과 함께 시퍼런 칼날이 뽑혀 나왔다. 절체절명의 순간. 후루룩. 기묘한 소리가 객잔의 정막을 깼다. 칼을 뽑으려던 철호도, 울던 소녀도, 떨던 노인도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구석자리로 향했다. 그곳에는 먼지 묻은 도포를 입은 한 청년이 세상 모르고 국수를 들이키고 있었다. 후루룩 쩝쩝. 국물이 좀 짜군. 진무였다. 철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살벌한 상황에서 국수 타령이라니. 거기, 국수 처먹는 놈. 철호가 나직하게 불렀다. 하지만 진무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릇째 국물을 마셨다. 꿀꺽 꿀꺽. 바닥까지 비운 그가 카마이너스하고 만족스러운 소리를 내며 그릇을 내려놓았다. 야, 이 새끼야. 철호가 고함을 지르며 진무의 탁자로 다가갔다. 바닥이 쿵쿵 울렸다. 졸개들도 킬킬거리며 진무를 포위했다. 간덩이가 부었구나. 내가 누군지 모르나? 진무는 품에서 낡은 수건을 꺼내 입가를 닦으며 그제야 고개를 들어 철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듯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알지. 진무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다. 동네 양아치. 뭐. 철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객잔 안의 손님들은 경악했다. 저 도사가 미쳤구나. 이제 죽었구나 하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이놈이. 찢어 죽여주마. 철호가 들고 있던 박도를 높이 쳐들었다.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정말로 머리통을 쪼개버릴 기세로 내리찍는 살수였다. 북마이너스. 육중한 칼날이 바람을 가르며 진무의 정수리로 떨어졌다. 그 찰나의 순간 진무의 시간만이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다. 거칠고 투박한 칼의 궤적, 빈틈투성이의 하체. 무당산에서 수련했던 10년의 세월에 비하면 저 칼은 멈춰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부님, 칼은 뽑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들을 상대로 검을 쓰는 것은 청명검에 대한 모욕이니. 진무는 앉은 채로 왼손을 쓱 들어 올렸다. 마치 날아오는 파리를 쫓듯 가벼운 손짓이었다. 하지만 그 손짓에는 무당의 절기, 운수의 묘리가 담겨 있었다. 탁! 진무의 손바닥이 떨어지는 박도의 옆면을 가볍게 쳤다.
강하게 내리꽂히던 철우의 힘이 진무의 손끝을 타고 옆으로 쭉 미끄러졌다. 어허! 철우는 자신의 칼이 제멋대로 궤적을 바꾸자 중심을 잃었다. 칼날은 진무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 진무가 앉아있던 탁자의 모서리를 박살냈다. 쾅! 뭐야 이 자식? 철우가 당황하며 칼을 다시 뽑으려 했으나 칼은 탁자에 깊이 박혀 빠지지 않았다. 진무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밥상머리에서 칼을 쓰다니 예의가 없구나. 진무의 오른발이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나아갔다. 태극권의 보법. 순식간에 철우의 품 안으로 파고든 진무가 어깨로 철우의 가슴팍을 가볍게 밀쳤다. 철산고. 툭. 가볍게 민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충격은 철우의 거대한 몸뚱이를 공성추처럼 날려버렸다. 크억. 철우의 몸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뒤에 서있던 졸개 3명을 덮쳤다. 와르르. 볼링핀처럼 쓰러진 사내들이 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질렀다. 형님, 이게 무슨... 남은 졸개 둘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칼을 뽑아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진무는 옷자락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쓰러진 철우를 향해 나직하게 말했다. 계산은 내 놈들이 하고 가라. 탁자값에 저 노인의 놀란 가슴값까지 쳐서. 쓰러진 철우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이를 갈았다. 그의 눈에는 도끼가 서렸다. 이 무당놈이 내 놈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우리 흑사파가 내 놈의 뼈와 살을 분리해 줄 테다. 철우가 품에서 붉은색 신호탄을 꺼내려 했다. 지원군을 부르려는 것이다. 치잉 마이너스, 퓨웅 마이너스.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막을 찢었다. 철우의 손에서 발사된 붉은 불꽃이 객잔의 낡은 지붕을 뚫을 기세로 밤하늘로 치솟았다.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은 순식간에 불길한 핏빛으로 물들었다. 으하하, 쿨러, 보았느냐? 이제 내 놈은 도간의 쥐다. 철우는 가슴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입가에 붉은 피거품이 부글거렸다.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에 객잔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살려줘. 흑사파가 온다. 도망쳐. 국수를 먹던 손님들은 그릇을 엎으며 뒷문으로 쇄도했고 술잔을 기울이던 장사치들은 돈주머니도 챙기지 못한 채 창문을 넘어 달아났다. 와장창, 우당탕, 의자가 넘어지고 집기가 부서지는 소음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자리. 남은 것은 구석에 처박혀 떨고 있는 주인 노인과 그의 손녀, 그리고 여전히 제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는 청년 진무뿐이었다. 진무는 붉게 물든 밤하늘을 무심하게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연민과 서늘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사람을 더 불렀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객잔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진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쉬지 못하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장, 아이의 눈과 귀를 막고 주방 안쪽 쌀독 뒤에 숨으시오. 도사님, 지금이라도 피하셔야 합니다. 흑사파 놈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귀들입니다. 노인의 애원에도 진무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발치에 떨어진 철우의 박도를 슬쩍 밟으며 말했다. 악귀라. 그렇다면 더더욱 피해서는 안 되겠군요. 도사가 악귀를 보고 피한다면 누가 세상을 구하겠습니까? 그때였다. 땅이 울리기 시작했다. 두두두두두. 마치 수백 마리의 들소가 달려오는 듯한 진동. 창호지 문 너머로 수십 개의 횃불이 일렁이며 객잔을 포위했다. 비릿한 땀 냄새와 역겨운 술 냄새, 그리고 녹슨 쇠 냄새가 밤바람을 타고 밀려들어왔다. 어디냐? 감히 우리 구역에서 피를 본 놈이. 쾅 마이너스. 객잔의 정문이 산산조각나며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찬바람과 함께 우르르 들이닥친 사내들. 좋기 30명은 되어 보이는 인원이 객잔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하나같이 험상궂은 인상에
손에는 도끼, 철퇴, 사슬낫 등 흉악한 무기들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리의 한가운데 마치 홍해를 가르듯 졸개들이 길을 터주자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뱀 가죽으로 만든 조끼, 왼쪽 눈을 가린 검은 안대, 허리춤에 차갑게 번뜩이는 한 쌍의 단검. 흑사파의 부주, 독사마광이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철호를 힐끔 내려다보더니 쯧하고 혀를 찼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철호의 손을 밟고 지나갔다. 아, 시끄럽다. 덩치값도 못하는 놈. 마광의 시선이 진무에게 꽂혔다. 그의 외눈이 뱀처럼 가늘어지며 섬뜩한 살기를 뿜어냈다. 그는 진무의 허름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호, 꼴을 보니 무당산에서 굴러먹던 놈 같은데. 내 놈이냐? 내 귀여운 아우들을 묵사발로 만든 게. 진무는 대답 대신 깨진 찻잔 조각을 손가락으로 튕겼다. 딱, 찻잔 조각이 날아가 마광의 발치에 박혔다. 객잔 문짝값일세. 들어올 때는 문을 열고 들어와야지. 부수고 들어오면 쓰나. 가정교육을 독학으로 배웠나 보군. 순간 흑사파 졸개들 사이에서 허 하는 숨소리가 들렸다. 하북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는 독사마광에게 저런 말을 하다니. 마광의 얼굴 근육이 실룩거렸다.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아, 하하, 재미있는 놈이구나. 주둥아리가 아주 매끄러워. 좋다. 내 오늘 내 놈의 그 혀를 뽑아 술안주로 씹어주마. 마광이 손을 번쩍 들었다가 흉포하게 내리찍었다. 쳐라. 놈의 사지를 찢어 죽여라. 와, 죽어라 이 땡중놈아.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30여 명의 졸개들이 일제히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좁은 객잔 안은 순식간에 살육의 현장으로 변했다. 사방에서 칼날이 번뜩이고 도끼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들었다. 피할 곳이라곤 없는 절망적인 포위망. 하지만 그 순간 진무의 호흡이 변했다. 심은 호수와 같이 고요하게, 기는 구름과 같이 부드럽게. 진무의 발이 바닥을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무당보법 유은신. 흘러가는 구름처럼 형체가 없는 움직임이었다. 북마이너스. 쾅. 선두에 섰던 졸개의 도끼가 진무의 잔상만을 가르고 바닥에 박혔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진무의 손바닥이 부드럽게 나아갔다. 마치 연인의 뺨을 어루만지듯 부드러운 손짓. 하지만 그 손끝이 졸개의 가슴에 닿는 순간 면장, 솜처럼 부드러운 장력 속에 숨겨진 바위를 부수는 내공이 폭발했다.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졸개의 몸이 뒤로 튕겨나갔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뒷사람들과 엉켜 나뒹굴었다. 이 자식이. 왼쪽에서 창을 든 놈이 찔러 들어왔다. 오른쪽에서는 쇠사슬을 든 놈이 진무의 발목을 노렸다. 동시협공. 진무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창끝이 옷자락에 닿기 직전 허리를 유연하게 젖히며 창대를 팔로 감아쥐었다. 그리고는 팽이처럼 몸을 회전시켰다. 이화전목. 진무의 회전력에 말려든 창잡이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 그리고는 정확하게 쇠사슬을 든 놈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쿠당탕. 억. 크악. 진무의 움직임은 춤을 추는 듯 아름다웠으나 그 결과는 잔혹하리만치 압도적이었다. 그는 주먹을 쥐지 않았다. 손바닥으로 쳐내고 어깨로 밀고 발을 걸어 넘길 뿐이었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깨지게 만들었다. 어느새 객잔 바닥에는 십수명의 사내들이 팔다리가 꺾인 채 신음하고 있었다. 피냄새가 진동했지만 진무의 도포 자락에는 핏방울 하나 튀지 않았다. 그 압도적인 무위에 남은 졸개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괴물이다. 저게 무슨 도사야? 그 광경을 객잔 2층 난간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푸른 비단 옷을 입은 여인. 그녀는 턱을 괴고 흥미롭다는 듯 진무의 일거수일투족을 뜯어보고 있었다. 호, 제법이네.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단순한 태극권이 아니야. 힘의 흐름을 읽는 눈이 예사롭지 않아. 내공도.
이 나이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순도 높고 그녀는 술병을 입에 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무당에 저런 기재가 있었던가? 본산에 있는 내 사제들보다 한 수 아니 두 수는 위겠어.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아래쪽 구석, 기회를 엿보고 있는 마광에게로 향했다. 저 뱀 같은 놈. 눈빛이 더러운 걸 보니 뭔가 개수작을 부리겠군.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부하들이 진무의 시선을 끄는 사이 마광은 소매 속에서 무색무취의 가루를 꺼내 단검에 발랐다. 스치기만 해도 살이 썩어 들어가는 맹독, 부식독이었다. 다 비켜라. 쓸모없는 놈들. 마광이 고함을 지르며 졸개들을 밀쳐냈다. 그리고는 현란한 손놀림으로 쌍도를 휘두르며 진무에게 쇄도했다. 슉, 슈슈슉. 쌍도의 궤적은 변칙적이고 빨랐다. 지금까지의 졸개들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였다. 진무 역시 미간을 찌푸리며 뒤로 물러섰다. 빠르다. 그리고 칼 끝에서 비릿한 향이 나는군. 진무는 본능적으로 독임을 감지했다. 맨손으로 막기엔 위험했다. 그는 주변의 탁자를 발로 차서 방패막이로 삼았다. 하지만 마광은 비열했다. 흐랍. 마광은 탁자를 뛰어넘는 척하더니 갑자기 몸을 낮춰 바닥을 굴렀다. 그리고는 진무의 하체가 아닌 구석에 숨어있던 주인 노인 쪽으로 비수 하나를 냅다 던졌다. 진무의 눈이 크게 뜨였다. 비수는 정확하게 노인의 심장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노인을 구하려면 몸을 날려야 했고 그러려면 자신의 등 뒤를 마광에게 완전히 내줘야 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진무는 주저없이 몸을 날렸다. 안 돼! 진무가 몸을 던져 날아가는 비수를 맨손으로 쳐냈다. 챙! 비수는 튕겨나갔지만 진무의 자세는 무너졌다. 그리고 그 빈틈을 독사 마광이 놓칠 리 없었다. 걸려들었구나. 멍청한 협객 나부랭이. 마광의 남은 단검 하나가 무방비 상태인 진무의 옆구리를 향해 섬광처럼 찔러 들어왔다. 독이 발린 칼날. 스치기만 해도 끝장이었다. 진무가 급히 몸을 비틀었으나 피하기엔 늦은 거리였다. 죽음의 그림자가 턱 밑까지 차오른 순간 피잉! 어디선가 날아온 날카로운 기운이 마광의 칼날을 강타했다. 깡! 쇠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마광의 손에서 단검이 튕겨나갔다. 마광의 손목이 꺾일 듯 뒤틀렸다. 끄악! 누구냐? 마광이 당황하여 뒤로 물러서며 고함을 질렀다. 바닥에는 단검 대신 나무 젓가락 한 짝이 마치 강철 화살처럼 바닥돌을 뚫고 박혀 있었다. 고작 젓가락에 내공을 실어 칼을 쳐내다니. 모두의 시선이 위를 향했다. 2층 난간 위, 달빛을 등지고 선 푸른 옷의 여인이 나머지 젓가락 한 짝으로 머리카락을 꼬며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입가엔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어이, 뱀 눈깔. 쪽팔리지도 않냐? 다 늙어서 어린 놈 상대로 인질극이라니. 강호의 도리는 개나 줘버렸나 보네. 너는. 마광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여인의 허리춤에 매달린 검. 검붉은 자단목 검집에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매화 문양. 화산파. 천하 3대 검가 중 하나이자 가장 빠르고 화려한 검을 쓴다는 화산의 제자. 그녀가 가볍게 난간을 뛰어넘어 1층으로 사뿐히 내려앉았다. 착지 소리조차 나지 않는 경공. 그녀는 진무에게 다가와 툭 치며 말했다. 야, 도사. 너 바보냐? 거기서 몸을 날리면 죽는 거 몰랐어? 진무는 온 매무새를 다듬으며 덤덤하게 대답했다. 알았어. 알았는데 그랬다고? 미친 거 아냐? 사람을 살리는데 계산을 할 순 없지 않소? 진무의 우직한 대답에 여인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피식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 진짜 꽉 막힌 무당꼰대네. 뭐, 그래도 그 멍청한 우직함이 싫지는 않네. 그녀가 마광을 향해 돌아섰다. 스르릉. 그녀의 검이 반쯤 뽑혀 나오자 객잔 안에 향긋한 매화 향기가 진동하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자, 이제 2라운드 시작해볼까? 뱀 잡는 건 내 전공은 아니지만.
매화나무 아래 뱀이 기어다니는 꼴은 못 보겠거든. 진무 역시 등 뒤에 보찜을 풀고 청명검의 자루를 잡았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묵직하고 거대한 기세가 그의 몸에서 피어올랐다. 소엽의 도움은 고마우나 이자는 제가 마무리 짓겠소. 제게 빚이 하나 생겼으니 말이오. 진무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방금 전 노인을 노렸던 그 비열한 행동에 대해 진무는 진심으로 분노하고 있었다. 무당의 검이 악을 어떻게 베어내는지 똑똑히 보여주리라. 객자 나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곧 깨질 운명이었다. 진무와 화산의 여인, 그리고 독사 마광과 20여 명의 흑사파 잔당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가 끊어지듯 마광이 악을 쓰며 소리쳤다. 저 계집과 도사놈을 죽여라. 뼈 한 조각도 남기지 마라. 와! 남은 졸개들이 눈에 핏발을 세우고 달려들었다. 마치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칼날의 숲. 하지만 그 숲을 마주한 두 남녀의 표정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화산의 여인은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꽃 구경하기 딱 좋은 밤이네. 책 마이너스. 그녀의 검이 검집을 떠나는 순간 객잔 안의 공기가 날카롭게 베어졌다. 그녀의 신형이 붉은 잔상을 남기며 적진 한가운데로 파고들었다. 화산검법 24수. 매화분분. 그녀의 검끝이 춤을 추듯 흔들리자 허공에 수십 송이의 붉은 매화꽃이 피어나는 듯한 환영이 일렁였다. 그것은 아름다웠으나 치명적이었다. 슈슈슈슉. 으악. 내 팔. 내 팔이.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 있던 5명의 졸개가 동시에 피를 뿌리며 쓰러졌다. 단 한 번의 검격에 5개의 상처. 빠르고 화려하고 잔혹했다. 그녀의 검은 불과 같았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맹렬했다. 반면 진무는 물과 같았다. 그는 달려드는 적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갔다. 창이 찔러오면 어깨를 살짝 틀어 흘려보내고 도끼가 내려 찍히면 발을 반보 뒤로 빼어 피했다. 모든 움직임이 깻잎 한 장 차이. 서두를 것 없다. 흐름을 보고 틈을 벤다. 진무의 손이 마침내 등 뒤에 청명검을 잡았다. 마이너스 녹슨 줄만 알았던 철검이 뽑혀나오자 의외로 맑고 투명한 검신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녹이 쓴 것은 검짓뿐 그 안에 검은 시퍼렇게 살아있었던 것이다. 졸개들이 화산의 여인에게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가자 마광은 초조해졌다. 이대로 가다간 전멸이다. 저 계집은 괴물이다. 화산의 직계 제자가 분명해. 그렇다면 저 도사놈을 먼저 인질로 삼아야 한다. 마광의 뱀 같은 눈이 진무의 등을 노렸다. 그는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최후의 비기를 꺼냈다. 손바닥만 한 흑색 구슬. 터지면 반경 5장을 맹독으로 뒤덮는 흑린동무였다. 다 같이 죽자. 마광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구슬을 바닥에 패대기 쳤다. 펑 마이너스. 검은 연기가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다. 독한 유황 냄새와 함께 살을 녹이는 도간개가 진무를 향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도사, 피해. 그건 독이야. 멀리서 졸개들을 베던 여인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하지만 도간개는 너무 빨랐다. 순식간에 진무의 코앞까지 들이닥쳤다. 마광은 승리를 확신하며 킬킬거렸다. 크크크. 아무리 날고 기는 고수라도 이 독을 마시면 피를 토하며 죽는다. 도간개 속에 갇힌 진무. 모두가 그의 죽음을 예감한 그 순간 진무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대신 단전의 기운을 끌어올려 검 끝에 집중시켰다. 무당신법. 진무의 검이 천천히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주 느린 동작이었다. 하지만 그 검이 지나간 궤적을 따라 보이지 않는 기류가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다. 태극해검. 풍운조화. 우웅 마이너스. 진무를 중심으로 거대한 바람의 막이 형성되었다. 밀려오던 검은 도간개가 진무의 몸에 닿지 못하고 마치 투명한 벽에 막힌 듯 빙글빙글 겉돌기 시작했다. 진무의 검이 원을 그릴수록 바람의 회전은 더욱 거세졌다. 이게 무슨...
마광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도간개가 진무의 검새에 말려들어 오히려 거대한 검은 회오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돌려주마. 진무가 검을 쥔 손목을 가볍게 튕겼다. 콰 아마이너스. 진무를 감싸던 도간개 회오리가 역류하여 그대로 마광과 남은 졸개들을 향해 덮쳐갔다. 으악! 살려줘. 눈이 타들어간다. 자신들이 뿌린 독에 당한 흑사파 무리들은 바닥을 구르며 처참한 비명을 질렀다. 진무는 옷자락 하나 상하지 않은 채 유유히 흩어지는 연기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 모습은 마치 구름을 타고 내려온 신선과도 같았다. 아직 쓰러지지 않은 자는 오직 마광뿐이었다. 그는 미리 해독제를 먹은 덕에 목숨은 건졌으나 공포에 질려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다. 내 놈. 정체가 뭐냐? 무당에 너 같은 놈이 있다는 말은 들은 적 없어. 진무는 대답 없이 천천히 마광에게 다가갔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걸음. 마광은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다. 오지마. 오면 이 칼로 찌르겠다. 마광이 발악하며 쌍도를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진무는 그 어지러운 칼날 사이를 마치 산책하듯 파고들었다. 검은 공포를 가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진무의 청명검이 아래에서 위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솟구쳤다. 태극검 제3식. 시간이 멈춘 듯했다. 마광의 쌍도가 산산조각나며 흩어지는 파편들 사이로 진무의 검끝이 마광의 목 바로 앞에서 딱 멈추었다. 검에서 뿜어져 나온 검기가 마광의 뒷벽을 뚫고 지나갔다. 쾅 마이너스. 객잔 벽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며 밤하늘의 달이 보였다. 음양화합. 진무가 나직하게 초식명을 읊조렸다. 마광은 숨도 쉬지 못하고 굳어 있었다. 그의 목 피부 위로 진무의 검끝에서 나온 서늘한 기운이 맴돌았다. 조금만 더 나아갔다면 목이 달아났을 것이다. 히히. 마광의 손에서 부러진 칼자루가 툭 떨어졌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들어갔다. 살려주시오. 대엽, 제발. 진무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다가 검을 거두어 등 뒤에 칼집에 꽂았다. 철컥. 목숨은 살려주마. 허나 네가 무공을 악용하여 사람들을 괴롭힌 죄는 씻을 수 없다. 진무의 손가락이 번개처럼 마광의 단전 배꼽 아래를 찔렀다. 퍽. 끄악. 마광이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다. 평생을 쌓아온 내공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 흩어져 버렸다. 폐인이 된 것이다. 이제 너는 평범한 촌보보다 약한 몸이 되었다. 남은 생은 네가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속죄하며 살아라. 소란이 끝난 객잔. 살아남은 흑사파 졸개들은 부축을 받으며 쥐새끼처럼 도망쳤고 객잔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주인 노인과 손녀가 떨면서 기어나왔다. 노인은 진무의 바짓단을 잡고 오열했다. 도사님. 아니, 대엽.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무가 노인을 일으켜 세우고는 깨진 식탁 위에 엽전 꾸러미를 올려놓았다. 아까 마광의 품에서 슬쩍한 돈주머니였다. 이걸로 객잔을 수리하고 당분간 몸을 피하십시오. 일을 마무리한 진무가 보찜을 챙겨 나가려는데 누군가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푸른 옷의 여인. 그녀는 팔짱을 낀 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진무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야, 도사. 너 이름이 뭐냐? 무당의 제자 중에 너처럼 태극검을 찰지게 쓰는 놈은 처음 봐서 말이야. 진무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다. 진무라 하오. 진무? 기억해두지. 그녀가 싱긋 웃으며 자신의 검을 톡톡 두드렸다. 난 청하라고 해. 화산파의 매화검수지. 아까 내 칼 막아준 빚은 나중에 꼭 갚을게. 강호는 좁으니 우리 조만간 또 보게 될 거야. 청하는 그 말을 남기고 밤바람처럼 훌쩍 객잔을 떠났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는 은은한 매화 향기만이 남아 있었다. 진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강우의 첫 발을 내딛자마자 겪은 큰 싸움. 하지만 그의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사부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칼은 사람을 베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진무는 보찜을 고쳐 메고 어둠이 깔린 길을 향해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풋내기 도사가 아닌 강호를 뒤흔들 잠룡 그 자체였다.